반갑습니다. 정명원 선생님입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커리큘럼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성마이맥 수학 영역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병호 선생이고요. 제 양력 보시면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졸업,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졸업. 제가 학부가 졸업장이 2개고요. 어떤 사정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하니까. 자, 현재 대성마이맥 온라인 수학 강사고요. 그 다음에 두각학원에서 현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제가 커리큘럼 OT,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쌈박한 디자인. 2026학년도 수능을 맞이해서 한번 변신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전공법이 지름길이다. 제 캐치프레이즈죠. 이거의 뜻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제 그 인강 사이트에 전공법 특강 여기 있는데 그 전공법 특강이 이 취지가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고 그냥 큰 틀에서 2가지 딱 강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노력 없이 뭔가 성과는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노력과 의지,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점점 여러분들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충분히 있어야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전공법의 첫 번째 취지고요. 두 번째 취지는 이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데 단편적인 그냥 스킬과 뭔가 암기 이런 거 중심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리는 그런 전공법, 정통적인 공부 방법. 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고 그 다음에 성적도 올라가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 제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겠다. 자, 요게 제 캐치프레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제 강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강의 특징.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원래 이렇게 짠 게 아닌데 우리 조교가 이제 요거를 좀 디자인을 좀 PPT를 조금 이제 만져줬어요. 근데 갑자기 명실상부. 자, 요런 거 제가 넣은 게 아니고요. 조교가 딱 넣었더라고요. 아주 쌈박하게. 자, 명확하게 이해되는 명쾌한 설명. 자화자찬이죠. 자화자찬인데 일단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요. 진짜 쉬운 것도 그렇지만 어려운 것도 확실하게 잘 이해되는 그런 설명을 제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일단 뭔가 어렵게 이해하는 것은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닌 것 같이 저도 느꼈고 뭔가 쉽게 다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이해하는 게 저의 이제 스타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디서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이게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조차도 잘 이해가 된다. 그런 반응들이 학생들 사이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사용되는 핵심 효율적인 풀이 훈련. 자, 우리가 수능장에 가보시면요. 수학 공부를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다양한 풀이도 많이 섭렵해야 돼요. 그건 이제 실력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고요. 근데 수능장에 가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딱 보고 문제 보고 21번 봤어. 나 한 3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까? 수능장에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수능장에서 딱 떠오르는 중요한 하나의 풀이 가지고 딱 구사를 해야 돼요. 그 풀이를 뭐로 선택하느냐? 물론 이건 엄청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교과 개념의 기초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전에서 사용될 만한 핵심적인 풀이법들 이런 걸 제가 주로 많이 가르친다.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훈련해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인 풀이들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 자, 요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바로 접근법. 자, 요것인데요. 논리적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되고 풀이 과정에서 요 줄에서 요 줄 넘어갈 때 왜 그렇게 되고 이거를 되게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시켜 드립니다. 자, 이게 풀이의 필연성 같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풀이의 개연성 있죠. 왜 저런 풀이를 구사하지? 왜 여기에서 저렇게 넘어가지? 이런 그 개연성 같은 것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많이 연습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풀이를 많이 체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자기 풀이에 확신이 생겨요. 논리적 확신이 생긴다고. 수능 같은 큰 시험에서는 그런 논리적 확신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안 흔들리고 딴 길로 안 새고 그냥 딱 문제 읽고 직독직해해서 그냥 바로바로 딱 풀고 계산하고 끝내고 딱 이런 식으로 가줘야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바로 그런 강의 이런 것을 보여드린다. 자, 그 다음에 부가적인 테크닉까지 전수하는 강의가 되겠다. 자, 명실상부 전공법이 지름길이다.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강의 특징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봤고요.
자, 이제 커리큘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이 크게 세 파트가 있어요. 뭐냐면 입문, 개념, 기출 이쪽 파트하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 파트하고 파이널. 자, 이렇게 크게 보면 세 항목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입문, 실전, 개념, 기출. 요 기출도 이제 포함인데,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커리가 세 종류가 있어요. 레알 비기너스, 그다음에 프로메테우스, 그다음에 원 솔루션 멀티 테크닉. 아, 선생님 이름이 뭐 하나 바뀌었네요. 작년 커리를 제가 아는 제 커리를 아는 분들은 이름이 하나 바뀌었다. 레알 비기너스. 원래 비기너스였는데 갑자기 레알은 왜 붙인 거냐? 레알 마드리드? 아, 꼭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뭐냐면 비기너스가 그동안 저는 그 비기너스라는 이름답게 그냥 이 교과 과정 내용, 예를 들어 수학 1을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면 수학 1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강의도 그렇게 만들었고. 근데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또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 뭐냐면 한 번쯤 본 학생들이 두 번째 볼 땐 진짜 최고의 강좌다. 근데 처음 본 학생들한테 좀 어려워. 이런 반응이 조금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아마 수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단원 내용을 몰라. 중학과정을 까먹었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수학원 설명할 때 중학과정 뭐 이런 거를 별로 많이 설명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왜냐면 수학원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렵다. 약간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 노베이스 학생들 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비기너스에서 뭐 증명 같은 거 있죠. 증명 같은 게 조금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단원 연습 문제에서 스텝 3쯤에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저 비기너스 그 교재 만들 때도 그렇고 거기에 캐치프레이즈에 이런 게 있어요. For beginners, beyond beginners. 뭐냐면 초심자를 위한 강의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초심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기너스를 딱 들은 뒤에 이제 초심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강의로서 제작을 했는데 학생들은 이제 끌어당김을 당하고 싶지 않은지 왜 실력 올리려면 당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지 이제 약간 그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걸 약간 조금 여러분들 눈높이에 더 맞추겠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좀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뭐냐 조금 더 쉬워진 비기너스. 그래서 레알 붙인 거예요. 찐 비기너스. 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기존에 이제 뭐 비기너스 이런 게 있는데 기본 개념 강조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 그러니까 개념하고 문제풀이의 간극을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해서 단원 연습 문제 앞에 원래 개념 확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되게 쉬운 문제들이고 그 사이에 이제 예제와 유제 있죠. 그런 것을 좀 더 둬서 약간 단계를 조금 더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좀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그 단원 연습 문제 스텝 2, 3 이쪽 파트 있잖아요. 그쪽의 난이도를 조금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증명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증명이 와닿지 않는다라고 느낄 법한 증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그냥 대략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도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증명을 약간은 약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비기너스 새로 개편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메테우스가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원래 실전 개념 강좌였습니다. 요거 지금 요걸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이 비기너스 여기 지금 표지 있죠? 자, 프로메테우스. 자, 요거 이제 한번 요걸로 한번 볼게요. 화면이 더 크니까. 프로메테우스 요거 보시면요. 기존에 제 실전 개념 강좌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성격을 약간 쉬프트, 약간 이동시킬 생각입니다. 뭐냐면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의 통합. 자, 이거를 추가하려고 해요. 뭐 기존에도 교과 개념을 안 다뤘던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교과 개념은 비기너스를 들으면 되니까 비기너스 듣고 올 테니 여기는 조금 더 실전 개념 위주로 다뤄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비기너스를 또 안 들어. 그래서 여기에 딱 와가지고 뭐지? 약간 설명이 이렇게 문제풀이 위주인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을 받는 학생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실전 개념이 원래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교과 개념 측면을 강화했다. 근데 그게 그냥 강화한 게 아니라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킬러 배제, 사교육 영향력 축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수능에서 출제 경향이 약간 어떻냐면 그 특수한 실전 개념이나 특수한 스킬 이것을 쓰면 되는 문제가 전혀 출제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비중이 좀 줄고 교과 개념에 기초해서 직독해서 그냥 직해해가지고 계산 딱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있죠. 그런 문제의 비중이 조금 더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리매김을 조금 다르게 하겠다. 뭐냐면 요 아까 비기너스 있죠.
이건 이제 제가 표지 아직 레알 비기너스 표지가 나오지 않아서 예전 표지 비기너스 그냥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레알 비기너스의 경우 기존 비기너스보다 난이도를 약간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공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프로메테우스로 약간 이전시켜가지고 여기서 교과 개념 부분 좀 강화하고 실전 개념이랑 통합해서 그냥 얘를 개념 강좌로 제가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기너스는 입문 강좌,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는 개념 강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기본편과 실력편으로 나뉘어 있던 걸 그냥 단권으로 통합했습니다.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의 통합 하나로, 그 다음에 기본과 실력의 통합 하나로. 자, 이렇게 해서 하나로 딱 공부할 수 있는 통합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기존의 킬러급까지도 막 다뤘었단 말이에요. 실력편 쪽에서.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약화시켜서요. 이제 3점, 4점 초반, 그 다음에 4점 중반 있죠. 중킬러 정도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실전 개념, 그 다음에 기본 개념. 자, 요것을 같이 다뤄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거 이제 공부한 뒤에 이제 원솔루션 멀티테크닉이라는 제 기출 분석 강좌가 있는데요. 킬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조금 한 번씩 다뤄주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엔제, 모의고사 이런 데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원솔루션 멀티테크닉이 제 기출 분석 강좌입니다. 자, 요 강좌의 특징은요. 여기 일단 이름을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자, 이게 원솔루션이 하나의 해법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이나 이제 그 교과 과정에서 중시하는 어떤 뭐라 그러지? 전체적인 특징을 가진 해법이 있어요. 정석적인 풀이 같은 거죠. 그런 정석적인 풀이를 저는 일단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멀티 테크닉, 뭐냐면 또 다양한 효율적인 풀이들을 같이 가미해서 좀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다양한 풀이를 종합하는 능력이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풀이가 또 더 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요. 정석적인 걸 유지한 상태에서 더 효율적인 그런 상황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좌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 어떤 그 강의 스타일, 이거를 잘 드러내는 강좌명이에요. 자, 기본적인 성격이요. 수능과 평가원 문제들을 다룹니다. 교육청과 사관학교에 비해서 수능평가원 기출의 중요성이 지난 몇 년 사이에 훨씬 커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통합 수능 있죠? 그 뭐냐면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선택 과목 체제의 수능. 자, 요걸로 바뀌면서 이게 지금 또 이제 조만간에 수능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뭔가 이렇게 변화 과정을 딱 겪다 보니까 이게 결국 수능 출제 기관이 어떻게 출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맞춰서 바로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자, 요 강좌에서는 수능 평가원 기출만 다룬다.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기출들 있죠? 그런 것은 빠짐없이 잘 다룬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뚫는 하나의 중심적인 맥락. 자, 이것을 학습하면서 더 효율적인 풀이들 이것들을 같이 학습하고요. 기출이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 제가 이제 보통 기출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평가원을 잘 관찰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출이 어떻게 변형돼서 저렇게 나왔고 저게 어떻게 변형돼서 저렇게 나왔고 이런 흐름과 역사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맥락들을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거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평가원이 이런 생각대로 발전을 시켰구나. 그럼 다음번에는 이렇게 발전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기출을 공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은 과거 아닙니까?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공부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과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도 기출의 역사, 출제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를 딱 이렇게 보면 그걸 통해서 미래에 내가 볼 수능 이런 데서 평가원이 어떻게 변형해서 문제들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맥락들을 제가 자세히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입문, 개념, 기출 파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파트가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수능날 포텐을 터뜨리기 위한 문제풀이 강좌.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문제풀이는 이렇게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주로 이제 엔제들인데 빅포텐 시즌 1, 2. 자, 여기 있고요. 세븐 퀘스천. 자,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드 21, 50, 70. 자,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프 모의고사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빅포텐 시즌 1, 2는 빅킬러, 중킬러 엔제고 그다음에 세븐 퀘스천은 중킬러, 킬러 엔제고요. 그다음에 에스컬레이드 요것은 하프 모의고사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한 설명 이제 또 교재 표지 보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빅포텐은요. 이제 그 이름이 포텐. 이게 물론 포텐 잠재력이라는 뜻. 빅포텐 큰 잠재력.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함으로써 큰 잠재력 이것을 꽃피워 보자. 뭐 이런 취지인데 동시에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포텐은
그 4점짜리 10문항이라는 얘기예요. 킬러 3개 빼놓고 4점이 13문항이거든요. 그중에 킬러 3개 빼놓고 10문항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B킬러, 준킬러, N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 시즌 1, 2로 돼 있는데요. 바로 작년에는 시즌 1, 2, 3 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7 퀘스천을 내지 않았었어요. 내지 않았다가 중간에 다시 이제 복간을 하긴 했는데 그거 이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그 전년도 문제 그냥 다시 출시 이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7 퀘스천을 안 낸다는 전제에서 빅포텐 1, 2, 3 이렇게 냈는데 올해는 7 퀘스천을 내겠다고 제가 작년에 이미 공언을 했고 자 그래서 7 퀘스천을 다시 복귀시키면서 빅포텐은 1, 2 이렇게 이제 출시가 되겠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어려운 3점부터 특히 이제 4점이죠. 쉬운 4점, 그다음에 준킬러 4점. 자, 요거 난이도까지 이렇게 다루고요. 시즌 1의 경우는 아무래도 준킬러 비중이 조금 적고 B킬러 비중이 조금 더 크고요. 시즌 2의 경우는 준킬러 비중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B킬러 비중 약간 또는 반반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25학년도 수능 대비 강조해서요. 시즌 2하고 시즌 3가 좀 난이도가 높았거든요. 시즌 1하고 난이도 갭이 좀 컸어요. 자, 요거 난이도 갭을 약간 줄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24학년도 빅포텐 때 시즌 1하고 시즌 2의 난이도가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딱 형성됐었거든요. 자, 그거 정도의 난이도로 돌려가지고 시즌 2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 없도록 자, 그렇게 출시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 퀘스천. 자, 요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뜻이 7문항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7문항이 뭐냐면 준킬러 킬러가 문항 번호대가 7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정한 거고요. 준킬러 킬러 N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아무래도 빅포텐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항들, 자, 요런 게 이제 출시가 될 것이고, 그래도 이제 요즘 수능에 어느 정도 난이도에 맞춰서 그렇게 출시는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컬레이드 모의고사 요게 있는데, 요거 이제 그 작년에 에스컬레이드 코어 모의고사 요렇게 이제 출시했던 표지입니다. 자, 이거 에스컬레이드 21507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이제 뭐냐면 21 에스컬레이드, 50 에스컬레이드, 70 에스컬레이드 이렇게 이제 정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나누는 취지가요. 이제 뭐냐면 작년에 이제 에스컬레이드 모의고사 뭐 J형, B형, H형, 뭐 T형 이렇게 해가지고 막 출시를 했는데 제가 OT에서 뭐라 그랬냐면 50분에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아직은 실력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조금 문제가 어렵다 생각하면 70분에 풀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OT 또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에스컬레이드 모의고사에 제가 만든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 퀄리티 진짜 좋다. 그런데 난이도가 왜 이러냐? 내가 나보고 이거 50분에 풀란 얘기야? 막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OT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학생들은 그거보다는 일단 50분이라는 어떤 국룰이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너무 어렵다. 시간 내에 못 푸는 문제다. 이런 반응이 많아서 제가 아예 직관적으로 강의 명에서 그냥 아예 딱 박아놓겠다. 그래서 뭐냐? 50 에스컬레이드. 이거는 50분에 10문제를 딱 푸는 모의고사입니다. 킬러 없는 4점짜리 B킬러, 준킬러 그쪽. 그래서 여기 공통 7, 선택 3 문항 착한만 모의고사.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70 에스컬레이드는 똑같은 문항 개수인데 약간 난이도가 조금 높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쉬운 수능과 약간 어려운 수능을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렇게 지금 난이도별로 시간을 나눠서 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20 에스컬레이드 얘는 이제 뭐냐? 얘는 4점 어삼쉬사 있죠. 어삼쉬사를 준비하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여기 그 뭐냐면 8번, 9번, 10번, 11, 12, 그 다음에 19, 20 이렇게 공통 7문항 있죠. 걔네를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모의고사다. 21분 안에 푸는 것을 권장되는 모의고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 파이널 때 들어가는 그 풀 버전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엔제, 기출, 뭐 개념 이거 다 공부한 거를 요런 거로 계속 연습을 좀 해 주셔서 좀 이렇게 피지컬을 좀 올려놓고 이제 파이널 딱 들어가면 괜찮기 때문에 요렇게 다양하게 출시를 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름은 이제 21,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70. 약간 아이돌 이름 떠올리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제가 21 또 팬이고, 얼마 전에 21 콘서트도 했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갔어. 진짜 아쉬운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요 에스컬레이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 향상 꾀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보겠어요. 파이널은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솔 멀텍 파이널. 아까 그 기출 강좌 있죠? 그거 파이널 하고요.
토탈 리콜 파이널.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처음 출시한 그런 강좌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러너 시즌 1, 2, 파이널 시즌 1, 2.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원솔 멀텍 파이널. 표지 막 예쁘지 않습니까? 표지 검정색의 금색.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지입니다. 그런 건데 이 원솔 멀텍 파이널은요, 이런 겁니다. 마지막 기출 점검을 한다는 것인데 두 가지 취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평가원이 어쨌든 최신 기출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변형해가지고 수능에 내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런 것이고, 물론 그거는 매해 조금 비중은 다른데 그래도 꽤 있다. 이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출 점검을 좀 하는 게 좋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때쯤 되면 파이널 시기 9월이나 막 이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엔제, 모의고사 이런 걸 막 많이 푼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설 많이 푸는 건 당연히 좋죠. 좋은데 이게 또 그냥 문제만 많이 풀다 보면 뭔가 길을 잃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냐면 평가원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잘 모른 채로 그냥 사설이, 물론 그 사설이 기출 분석이 잘 돼 있는 사람이 만든 사설 문항 이런 거면 괜찮죠. 저같이. 그러면 괜찮죠. 그래서 제 컨텐츠 이런 건 열심히 보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설 컨텐츠들도 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출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고 사설에서 중시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다가 뭔가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학습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피지컬, 수학적 능력을 기르는데 좋죠, 당연히. 자, 그럴 때 이 원솔 멀텍 파이널 가지고 길잡이를 약간 하면 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길잡이를 착 해서 약간 방향타를 잘 잡으면 그러면 수능 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바로 기출 파이널 요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리콜 파이널. 자, 요거 이제 작년에 제가 처음 출시한 것인데 행동 강령 점검 with 엔제.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작문항들이고요. 근데 행동 강령 점검. 이게 행동 강령이라는 표현을 제가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좀 쓰기가 약간 모호한 용어였어요. 뭐냐면 너무 거해. 강령. 그러니까 너무 거하잖아. 그래서 좀 쓰기가 뭐했는데 일단 학생들이 좀 많이 쓰니까 그냥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 거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니까 뭐 행동 강령에 대해서 너무 그게 오히려 족쇄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너무 그걸 도식적으로 생각해서 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공감해가지고 좋아요 누를 뻔했어요. 그냥 좋아요 누르면 또 정병훈 선생님 이 커뮤니티 다녀갔다 또 막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안 눌렀는데 뭐냐면 행동 강령이라는 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능 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느냐, 어떤 행동, 어떻게 접근을 해나갈 것이냐, 뭐 이거에 관한 건데 그걸 너무 도식화해서 공부하면 좀 안 좋고요.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 그냥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읽고 그거 이해에 기초해서 그 이해에 기초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방식의 행동을 해 들어가야 하는지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이런 대체적인 흐름 이것을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 뭐야 정병호 행동 강령 뭐 들어봤는데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별거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너무 도식화해서 그냥 딱 정리해서 암기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 컨텍스트 통해서 바로 행동 강령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요약하고 자꾸 그래야 실제 수능에서 문제 푸는 응용력 이게 길러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의 강의는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강령이긴 한데 이런 게 필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막 문제 푼 것들을 약간의 요약 정리 같은 걸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빠르고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수능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저는 맥락, 문제에 대한 독해에 기초한 그 맥락적인 행동 강령 위주로 이렇게 알려줘서 실제 수능 때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러너 시즌 1, 2. 자, 요렇게 있는데요. 자, 요거 어떤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자, 이 하는 모의고사, 연습하는 모의고사고, 최신 트렌드의 최상의 대응을 제공하는 모의고사다. 자, 저가 이제 이 스피드러너 만들 때요. 그래도 자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그 평가원의 최신 흐름, 분위기, 문제 출제 스타일,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낸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 낯설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낯선데 알고 보면 뭐야? 알고 보면 내가 아는 거였잖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가원이 또 그렇게 잘 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굉장히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스피드러너 파이널 시즌 1, 2.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조금 파이널 시기 때 출시되는 것이고 1, 2. 스피드러너 그냥 1, 2는 파이널 시기보다 조금 앞에 출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널은 이렇게 되겠고,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거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지금 목록이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픈 일정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거 대략적인 것이에요. 레알 비기너스 12월 초. 자,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와 원소울 멀텍. 자, 요것은 12월 말 1월 초. 뭐 그때. 빅포텐 시즌 1 2월, 시즌 2 4월. 그 다음에 세븐 퀘스천 6월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6월 또는 7월? 그쯤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 에스컬레이드 3월. 50 에스컬레이드하고 70 에스컬레이드는 지금 5월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출시해서 하나씩 좀 번갈아 가면서 연습해라.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게 또 50만 난 먼저 할래. 70 나중에 할래. 하잖아요? 나중에 할 줄 알아요? 나중에 또 안 한다고. 왜? 나중에 가면 또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지.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적당히 쉬운 거 어려운 거를 섞어서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스피드러너 시즌 1 6월, 시즌 2 7월. 자, 그 다음에 파이널 강좌들 9월, 10월. 자,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오픈 일정은 저 다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100점이 목표인 학생들 있을 수 있죠. 또는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 있을 수 있잖아요. 안정적인 2, 3등급이 목표다. 뭐 특히 2등급이면 제일 더 좋겠죠. 자, 이런 학생들에게도 이제 제가 제 커리큘럼으로 다 소화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을 한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블랙, 화이트. 자, 이게 있는데요. 이거 딱 보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흑백 요리사인가? 흑백 정병호인가?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 수 있죠.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흑백 요리사를 벤치마킹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흑백 요리사 이런 것 따위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제가 떠올린 거는 이제 뭐냐면 한 2, 3년 전에 제가 냈던 독학기출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독학기출, 지금도 막 계속 Q&A에 독학기출 올해는 안 내시나요? 막 질문 올라온다고. 독학기출 책을 제가 만들 때 기본편을 그 디자인 업체에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화이트 표지에 은색, 실버 글씨. 그 다음에 실력편, 블랙 표지에 골드 글씨. 이 제가 딱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 이걸 떠올려서 저는 화이트 커리, 원래 제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짰었어요. 처음에 화이트 커리, 블랙 커리 해서 블랙 정병호 딱 한 다음에 화이트 정병호, 블랙 정병호, 커리큘럼 이름이 다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생각했지만 회사 쪽에서 선생님 좀 자제하세요. 그거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의견 주셔가지고 조금 이제 회사와 논의 끝에 이제 수정을 한 게 지금 아까까지 제시해드렸던 그냥 그 커리큘럼을 본판으로 하고 거기서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 또는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자, 그런 학생들을 위한 커리를 따로 제시하자. 자, 요렇게 정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블랙 커리, 안정적인 1등급 또는 100점, 자, 목표로 하는 학생들 커리와 화이트 커리, 2,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지금은 노베이스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2, 3등급까지 올라가 보겠다. 이런 학생들 있죠? 자, 이렇게 커리 2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블랙 커리는요, 제 커리 중에서 하나 또는 2개 제외하고 다 이수하면 됩니다. 뭐냐면 레알 비기너스 이수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레알 비기너스 중에도 나는 미적분 하나도 공부 안 했는데 전혀 개념도 몰라. 그럼 들어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뭔가 개념 한 번이라도 공부했다 싶으면 레알 비기너스는 안 들을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커리를 다 타는데 이 에스컬레이드에서도 여기 21 있죠? 21 에스컬레이드. 요거 약간 선택이에요. 나머지 커리는 다 타면 됩니다. 자, 블랙 커리는 이렇게 되겠고 화이트 커리는요, 기본적으로 인문, 개념, 기출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두세요. 여기에. 그래서 레알 비기너스, 프로메테우스, 원 솔루션 멀티 테크닉 이 세 개를 확실히 소화하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겨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제일 좋고요. 또는 뭐 내가 겨울에 나는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고 봄에 시작했어. 그럼 어쨌든 봄에 많이 투자하는 게 좋고요. 겨울에 시작한 친구가 나 아직 원솔 멀텍을 보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 보니까 막 엔제 막 풀고 있어.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단 무엇을 소화했고 무엇을 아직 소화하지 못했고 이게 중요한 거야.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을 열심히 하세요. 그 시기가 됐을 때도 나는 일단 그걸 해야 된다 싶으면 그걸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개념, 그 다음에 실전 개념, 그 다음에 기출. 자, 요거 있죠. 요거를 일단 확실한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풀이들을 확실히 체화시키면 굉장히 실력이 올라갑니다. 저것까지만 해도 막 2등급 가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자, 그런 뒤에 빅포텐, 문제풀이 쪽은 조금 슬림하게 간다. 빅포텐 시즌 1, 에스컬레이드, 자, 21 에스컬레이드. 자, 요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나는 P50 에스컬레이드 좀 하고 싶고 빅410 시즌2 하고 싶고 세븐 퀘스천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안 하겠지만 빅410 시즌2까지 하고 싶어요.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최소한으로 이거 정도는 좀 하자 제발 뭐 이런 느낌이지 다른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때는 원 솔루션 멀티 테크닉 파이널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러너 중에서 파이널 시즌 1, 2 조금 더 이제 수능 난이도에 근접한 자, 그런 모의고사 있죠. 그거까지는 일단 최소한으로 하자. 토탈 리콜 하면 안 됩니까? 토탈 리콜 막 땡기는데 막 OT 들어보니까 막 듣고 싶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이것도.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커리로 100점이 목표인 학생이든 2, 3등급이 목표인 학생이든 다 제가 커버해 드리겠다. 제가 책임져 드리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커리를 선택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2026학년도 수능 대비 탄탄한 커리큘럼, 꼼꼼한 해설, 그리고 명확한 강의.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OT의 정병호 선생이었습니다. 수업 때 만나도록 합시다.